안녕하세요. 네, 2022년 엄마의 행복 디자인 5월 이야기 파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 뭐였죠, 우리? 관심과 흥미요. 관심과 흥미요. 저희가 이 영상 촬영하기 전에 항상 줌으로 회원들과 함께 먼저 이야기 파티를 하는데요. 오늘은 좀 색다르게 해봤죠, 우리. 네, 네. 어떻게 했었나요? 현장에 손님 오시고 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또 손님을 모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시작을 온라인을 시작했었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이렇게 좀 해제가 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손님을 동시에 모시게 된 좀 특별한 이야기 파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또 유튜브로 만나게 됐는데 오늘의 주제가 관심과 흥미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온오프라인 파티에서는 설레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쵸? 그리고 거기서 설레임은 새롭게 시작되는 건데 이렇게 꾸준한 설레임이 있는 게 아무래도 그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아직 목이 마릅니다. 왜냐면 저는 아직 뭔가 내가 할 게 뭐지? 이거를 찾지를 못한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들은 다 찾으셨던 것 같아요. 그쵸? 선생님들의 관심과 흥미에 대해서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요즘 좀 되게 제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오랫동안 계속 끊임없는 방황을 하면서 제가 요즘 느낀 게 뭐냐면 사실 저한테 좀 근간에 되게 퀘스천이 여유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좀 뭐를 하면서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번에 이 관심과 흥미라는 주제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얘기했던 것 중에 끊임없이 계속 내 눈에 밟히는 것들이 그게 어쩌면 관심이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또 아까 그 관심이라는 게 그 설렘이라는 표현으로 우리한테 가슴에 느끼게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저한테 관심은 끊임없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이 막 힘들고 나를 지치게 하는 것보다 일을 하는 중에서도 굉장히 제가 살아있다라는 것도 느끼고 즐거워한다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또 일을 또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 저한테는 하나도 부담스럽고 뭐 이렇지 않고 그냥 그 순간순간에 나오는 것 같고 일을 하는 게 힘들어서 지치기보다도 일하면서 저는 좀 여유라는 것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그 관심과 흥미는 꼭 특별한 취미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제가 충분히 저를 느낄 수 있는 게 저한테는 관심과 흥미가 아닐까.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제가 순간순간 만나는 사람들로 인해서 저도 또 그 설렘이라는 거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으로 해서. 그래서 저의 관심과 흥미는 좀 그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듣기에는 내가 나의 효능감을 느낄 때 약간 설레인다? 이런 거에 맞을까요? 네, 그런 것도 있죠.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효능감을 느끼기 위해서 되게 발버둥 치는 게 많은데 특히나 이제 육아를 하다 보면 저는 그거 많이 느끼거든요. 육아하다 보면 나는 뭘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나 이런 생각할 때 있는데 그렇게 일에서 찾아가는 자기 효능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은영 선생님은 저한테 아까 이런 말 해주고 싶다 해서 그냥 바쁘고 제가 좀 저 육아 때문에 너무 바쁘고 지쳐서 제가 하고 싶은 걸 못 찾겠어요 라고 했을 때 그 와중에도 하고 있는 게 있으면 그게 자신의 것이다, 뭐 관심사다 라고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저도 그 최영경 선생님처럼 되게 유능감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어떤 이상적인 내 모습을 그려보면서 이제 그걸 위해서 너무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막 좌절감도 많이 느끼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내 것이 아닌 걸로 생각을 하게 이제 되더라고요, 점점.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이제 오히려 그걸 하면서 내가 에너지를 받고 그거를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것들이 나한테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으려고 애쓴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타고난 대로 나한테 맞는 것들은 되게 자연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억지로 왜 우리가 책 되게 많이 보고 자기계발서 같은 거 보고 그거 따라하다가
나는 안 되나 봐 막 이러면서 오히려 더 큰 음. 좌절감을 맛보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은영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걸 따라할 게 아니고 나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할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네. 네. 요번에는 진짜 제가 많이 배우고 가는 항상 그렇지만 네, 그런 이야기 파트인 것 같아요. 정 선생님은 아까 설레임이라는 단어 처음 이렇게 꺼내주셨고 네, 지금 관심이라고 한다면 지금 관심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오히려 나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네, 내 관심사. 조금 네, 지금 이제 순서대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 정말 그럴 법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최영경 선생님은 애초부터 일을 하던 사람이라 그 일의 방법이나 이런 거를 달리할 뿐이지 그 일이 제대로 잘 되게 하는 거에서 계속 이제 그 지속적인 그 발전 혹은 뭐 성장의 그 설렘 혹은 뭐 효능감 이런 걸 다 거기서 느끼시는 것 같고요. 우리 같이 가끔 경단녀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저처럼 빈둥지 애들을 다 컸는데 새로 그 전업을 하다가 새로운 일을 뭘 해야 되지라고 하는 분들, 맞아요. 혹은 뭐 어떤 직업 같은 걸 가지고 있다가 은퇴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이제 새로운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은영 선생님처럼 정말 동의하는 게, 자연스럽게 내가 뭘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고 있는 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보여요. 그냥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는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억지로 시켜도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의무도 아니었는데 꾸준히 하고 있는 것. 이제 거기에서 나의 모양을 좀 찾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나의 모양을 찾고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어찌 보면 내가 이미 지나온 나를 보고 뒤돌아보면서 나를 파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결정의 시점쯤이 왔을 때 뭐를 또 생각했냐 하면, 내가 가족, 막 아이들 키우고 뭐 그게 계속되진 않잖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 아이들과 거리도 좀 둬야 되고, 또 나만의 오롯한 시간으로 자립이라는 이제 테마를 가지고 나의 그 나이 듦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자립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있을 때 경제적인 자립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자립, 뭐 그런 것들, 나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이걸 가족이나 내가 여태까지 했던 일을 대신할 만한 새로운 대체제로서 새로운 애인, 인생의 애인이 뭐가 있지? 라고 하는 걸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걸어온 과거의 궤적이 나랑 굉장히 비슷한 나를 파악하는 단초가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내 역사를 그냥 아는 일이지 설레진 않거든요. 새로운 막 애인을 만나는 것처럼. 이제 그럴 때 나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그 일을 앞으로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은퇴를 하거나 가족을 다 떠나보내고 혼자 빈둥지에 남아있더라도 그래도 좀 살만해 보겠는데 라고 하는 테마를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쓴 것 같아요. 그럴 때 제가 이제 떠올랐던 게 여행이었고, 여태까지 꾸준히 계속한 게 이야기 속에서 맥락을 찾거나 글을 썼던 것. 그래서 그거랑 이제 연결을 하면서 여행 작가가 나의 일인가 보다, 이런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그럴 때 설렘이라는 단어를 제가 아까 쓴 거예요. 네. 뭐가 나를 설레게 하지? 뭐가 애인처럼 이제 쟤랑 내 나머지 인생을 좀 살아볼까 하는 그 대상을 찾아보자 라고 할 때 저는 여행이 설렘으로 다가왔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엔 그 설레는 애인과 계속 내가 혼자 홀로서기 혹은 자립의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꾸준히 뒤척뒤척하면서 애를 써보다 보니 저절로 세상에서 나와 그 세상이 만나게 되는 접점이 보이더라. 그렇게 되면 이제 드디어 내가 편안하게 나 혼자로서 내 자리에 안착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그게 곧 행복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음. 죄송합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그 억지로 하려고 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세 분 다. 그쵸? 그냥 그게 다 자연스러움이었던 것 같고, 근데
제가 조금 궁금한 건 아까 말씀하실 때는 꾸준히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움직여야지 관심사가 들어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라고 했는데 또 나는 꾸준히 움직여야 돼. 이러면 어딘가에서 부딪히는 게 생기거든요. 네,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선생님은 자연스러울 때 그냥 가만히 엎어져 있으면 자연스러워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살아있다는 건 무릇 뭐든지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야지. 그러니까 그게 큰 움직임을 가진 사람이 있고 작은 움직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게 없다면 사실은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이 뭐가 다를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는 애초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면서 내가 살아있는 건 이렇게 힘든데 왜 죽지 않고 살아있어야 되나 이런 되게 근원적인 질문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죽음 이유는 나는 모르겠는데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새싹이 막 그 돌 틈을 막 비집고 올라오는 것처럼 또 어떤 다른 생명도 자기가 그 살아나가려고 애쓰는 만큼의 그 본인을 위한 노력은 해야지 되는 게 맞지 가만히 있으면서 나 심심해 나 뭐해 이런 사람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도와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학교 협동조합에서도 스스로 행복하려는 사람을 같이 돕겠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우리가 스스로 내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나는 어떤 그 모양이지? 라고 하는 그 생명을 꽃 피우려고 노력하는 거 그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네. 그건 따로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음. 그 내 삶을 자꾸만 나는 왜 저기 있지 않지 하고 막 불만을 자꾸 갖게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 또래보다 제 또래는 더 많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꾸만 그쵸. 위만 쳐다보게 되고 다 음. 밖에만 쳐다보게 되니까. 음. 근데 그거가 아니고 내 삶에 충실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자연스러움들이 생겨나고 그게 그렇죠. 다시 내게 된다라는 얘기가 맞습니까? 아닌 네. 것 같아요. 아, 나 우등생. 제가 그 취미 생활을 아까 찾는 그 방법을 비유를 하면은 저도 이제 애가 어릴 때는 애들을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막 공연도 가고 맞아요. 그다음에 미술관도 가고 뭐 운동도 축구 클럽도 시키고 다 했어요. 저도 당연히 그거를 봤죠. 뭐 피카소 온다 그러면 피카소도 가고 해외여행 가면 박물관 꼭 가고 그렇죠. 다 애 했어요. 많이 썼죠 네, 우리. 골고루 다 했어요. 음. 근데 결국에는 제가 가만히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예술의 전당 그 회원 정회원 가입을 해서 돈 주고 가입을 해서 문자표도 주고 뭐 선회원 예매도 있고 그런 거를 되게 좋아 보여서 가입을 했는데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저 혼자 있을 때는. 맞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심사가 아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남의 욕망을 욕망하는 그런 건 거죠. 그러니까 그 맞아요. 사람이 너무 좋아 보여서 그렇지. 같이 이제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했는데 정작 아주 편안한 상태가 됐을 땐 그거를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맞아요. 욕망하는 제 욕망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봤더니 결국엔 저는 되돌아보니까 수영도 몇 년을 했고 뭐 이렇게 거의 약간 몸을 움직이는 거를 계속 조금씩 해왔더라고요. 아 그래 맞아 나는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집에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걸 알게 된 게 아니라 그쵸. 지금까지 뭐를 했는지를 돌아보니 네. 그 공통점들을 찾았다라는 얘기죠. 네네 그렇죠.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그 트라이를 했지만 내가 진짜 진정한 내 관심이 없으면 아 맞아요. 그래서 아까 지속성에 대한 얘기도 우리 했었어요. 그렇죠. 음. 설레이는 건데 계속 지속적인 설레임을 갖게 하는 것. 아 저는 오늘부터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요. 네. 저는 근데 지금 은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계속 어떤 것을 갖고도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지금 두 분이 공통점이지만 또 여기서 선생님도 계속 그 좋은 거를 좋다라고 알고 계시면서 가장 편안할 때는 그게 생각이 안 났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누군가한테 뭐를 가르치는 거를 즐거워하지는 않는데 항상 저도 뭐를 보면은 이거를 어떻게 전달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가지를 같이 보면서도 그걸 여러 방면으로 그 각자가 생각하는 것들은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심이나 취미가 정해진 것보다는
정말 아주 편안할 때 그때 처음으로 드는 생각들이 오히려 내가 가장 열망하는 관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얘기 들으면서 오늘 하나의 결심이 생겼는데요. 내가 어떤 얘기를 되게 열심히 했었지? 이런 사람들이든 아이들이든 뭔가 중요하다고 제가 막 얘기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한번 오늘 혼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또 저의 관심사로 한 발짝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의 관심사를 찾는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 하나씩만 공유해 주시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미 말씀을 다 하셨지만 그거를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세요. 저는 그냥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맨 처음에 딱 그 문제를 받았을 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것이 바로 진짜로 내가 원하는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그 중에 경험하다 보면 결국에는 남는 건 몸으로 기억하는 것 같아요. 몸이 기억한다. 네. 선생님 내가 할 말을 선생님이 먼저 하셨어.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 되게 삿된 것이 많이 끼어 있어요. 우리가 배운 것들,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들, 뭐 이런 거. 그리고 어떤 조직에서 막 이렇게 한 거, 이런 여러 가지가. 근데 제가 행동을 하는 걸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행동은 한 시간에 한 가지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돌아보니까 지금 이야기 파티도 제가 굉장히 놀 때도 그렇고 뭘 할 때도 그렇고 막 이렇게 맛있는 걸 해가지고 사람들이랑 나눠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걸 즐긴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런 거 내가 되게 자연스럽게 좋아하는구나. 왜 이러면서 자꾸 이런 데서 이렇게 일거리를 찾아가는 그런 내 행동을 돌아봐라. 머리를 돌아보지 말고 나의 관심사가 내가 막 이렇게 머릿속을 자꾸 헤집어 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나온 행동에서 팁을 좀 찾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생님도 한번 해보세요. 마무리로. 저는 배우는 입장인데 팁이라기보다 저는 배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맞아. 네.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배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책을 보고 막 이렇게 온라인으로 배우고 이거보다 오프라인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직접 만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를 저는 되게 좋아하고 정말 그 사람의 좋은 점들을 배워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선생님의 일을 찾아야 되니까 선생님 꼭 엄마학교협동조합으로 나오셔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꾸준히 이야기 파티를 통해서 배움을 유지해 나갈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야기 파티를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엄마학교협동조합의 이야기 파티 회원이 되셔서 회원이 되시면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깊은 얘기 할 수 있으니까 네이버에서 엄마학교협동조합 한번 검색해봐 주시고요. 카페에도 들어와 주세요. 저희는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